네,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는 팬심 시간입니다. 시청자 치킨반 맥주반 님이 기아의 나지완 선수는 왜 이렇게 몸에 맞는 공이 많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몸에 맞는 공 하니까 SK의 최정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나지완 선수가 최정 선수 못지않게 참 몸에 맞는 공이 많죠. 왜 이렇게 많이 맞게 되는 건지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김민아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나지완 선수가 몸에 맞는 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15일 롯데와 기아의 경기 때 나지완 선수가 몸에 맞으면서 또 강민호 선수와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던 사건도 기억을 하시죠. 이날 두 선수 간의 언쟁이 좀 오가는 장면 TV에 잡히기도 했었고요.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서 두 선수가 친구 사이고요.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강민호 선수가 위에서 약간 피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아픈 나지완 선수는 야, 아픈데 갑자기 야, 너 안 아프지? 이러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좀 받아들였었는데 성적을 보니까 나지완 선수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나지완 선수의 몸에 맞는 공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 시즌에 벌써 13개. 기아 선수 가운데는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나지완 선수가 이렇게 몸에 맞는 공이 많았던 선수인지 그런가요? 제가 투수여도 만약에 나지한 선수가 타석에 들었으면 저도 마찬가지로 몸쪽 승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나지한 선수는 프로 입단할 때부터 가장 취약점이 몸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타격폼을 바꾸면서 몸쪽을 대체하기 위해서 타격폼도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이수철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해설해보는 이야기하면 타자가 쉽게 바뀔 수는 없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력 분석도 마찬가지로 나지한 선수가 나오게 되면 투수들에게 몸쪽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일단 몸쪽을 던져놓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드를 던져야만이 범타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또 나지아 선수에게 이 몸쪽을 던지는데 이 몸쪽 구종이 한두 개만 가운데로 몰리면 장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 더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몸쪽에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강민호 선수와는 지난 경기 장면이 또 나갔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툭툭 치면서 아프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갔었고 이번에 15일 경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두 선수의 언쟁이 있으면서 벤치 클러니까지 불거졌습니다. 두 선수는 화해를 했다고 하고요. 사실 몸에 맞는 공 하면 최정 선수가 가장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최정 선수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최정 선수 정말 몸에 맞는 공 하면 최정 선수가 딱 떠올랐었거든요. 이 구역의 공은 내가 다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정 선수가 2013년부터 시작해서 사실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던 201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릿수 4사구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정 선수 많이 붙는 스타일이에요, 타석에. 대부분 장타자들, 저 최중석 선수 같은 경우 하나밖에 안 맞았거든요. 엄청 떨어져 있죠. 바깥쪽에 뭐 닿지도 않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몇 개 대부분 맞으셨어요? 예전에? 저도 꽤 맞았어요. 저는 발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좀 맞았죠. 근데 그 홈런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붙는 스타일이고, 뭐 나지완 선수는 서재영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그 몸쪽 궤도가 자체가 이제 몸쪽은 좀 약점이 많은 그런 궤도라서 몸쪽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고요. 최정 선수는 많이 붙는 스타일이고, 붙는 스타일인데다가 불구하고 최정 선수가 바깥쪽을 또 잘 밀어서 넘기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몸쪽 승부해야 되는데 바짝 붙는 선수의 몸쪽 승부는 사실 위험하다 보니까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잘 쳐서 맞는 거예요. 나지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몸쪽이 그 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힘으로 안타 만들거든요. 홈런도 만들고. 그러니까 최동 선수도 마찬가지로 잘 치니까 몸쪽 승부하지 힘 아무리 좋아도 못 치면은 슬라이더 던져서 땅을 보려 삼진 잡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치니까 잘 치는 선수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준석, 이대호 선수 같은 게 너무 멀어서 거리가 멀거든요. 몸쪽 가더라도 몸쪽에 승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은 생각보다 이제 몸에 맞는 공이 적죠. 네. 오늘 시청자 치킨반 맥주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죠. 왜 이렇게 나지완 선수는 몸에 맞는 공이 많냐. 이순철 해설위원이 못 피하니까 맞지라고 바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심플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나지완 선수가 몸에 맞는 공이 많은 이유, 몸이 커서이지 않을까라고 누군가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그러면 조금 몸집이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피했냐 아니면 맞았냐.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지완 선수, 이대호 선수, 최준혁 선수, 김태균 선수까지. 자, 비슷한 사이즈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압도적으로 나지완 선수가 많네요. 저희가 지금 몸무게도 공개를 했고요. 또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아, 정말 최준혁 선수는 1개밖에 없고 또 이대호 선수도 6개나 있습니다. 간단해요. 나지완 선수가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선수 지금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뭐 최준 선수, 최준 선수 아까 많이 멀리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뭐 최정 선수도 그렇고 김태균 선수도 그렇고 지금 거의 같은 유형의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지완 선수가 유독 많이 맞는 이유는 투수들이 몸쪽을 공략을 하는데 거기에 자꾸 투수들이 재미를 보도록 범타가 나오니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지완 선수가 간단하게 그 몸쪽에 들어오는 볼을 한 방에 해결을 하면 그다음부터 못 들어오거든요. 함부로. 그러면 좀 맞는 게 덜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맞으려고 더 깊숙이 막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나지완 선수 많이 맞아라고 정말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 분이 공통적으로 나지완 선수의 타격 습관이라든지 투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또 맞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나지완 선수 몸 걱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팬심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다음 팬심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미츠아 님이 노경은 선수가 4번 타자로 나오던데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가 아까 핫세븐에서 일당 2배를 주세요.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과연 이게 어떤 경우에서 나온 상황인지 김민아 아나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꾸 홍재경 아나운서가 저한테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재밌게 봤거든요. 먼저 이 장면을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노경은 투수가 마운드가 아닌 타석에 들어갑니다. 자, 그것도 타순이 4번 타자 노경은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생각은 이대호 선수를 지명타자로 하고 최준혁 선수를 수비를 일루로 넣겠다라고 했는데 제출한 용지에는요. 바뀌었습니다. 최준혁 선수가 DH였고 이대호 선수가 일루수였죠. 그리고 벌써 수비를 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대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계속 그날의 선발 투수였던 노경은 선수가 4번 타자로 이날 경기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나의 해프닝이 되기도 했던 노경은 선수의 4번 타자, 4번 투수의 탄생 과정이라고도 했었는데 저는 뭐 안경현 해설위원도 베이스볼 에세이 나오셔서 뭐 35년 동안 야구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었고 참 해프닝이긴 해프닝이에요. 우리가 보통이요. 경기 나가기 전에 타격 코치라든지 수비 코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3번, 몇 번, 그래도 야, 오늘 수비 어디다? 이런 얘기 매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실수는 안 나올 것 같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 감독 옆에서 기록하는 기록원이 그 타순을 이렇게 뭐 적게 되면은 확인을 하고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왔다는 것은 전화는 분명히 확인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좀 더 한 가지는 노경훈 선수가 번트 차스가 저렇게 안 나오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제출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네. 경기 전에 이렇게 쓰는데 보통 이렇게 감독이 뭐 쓰고 이거보다 정말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쓰시더라고요. 네. 감독의 지령을 받고 오늘은 그럼 수비는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왜 이 사건이 안 나오나 했는데요. 글쎄요. 뭐 연패에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좋지도 않고 모든 걸 감안한다고 해도 사실은 뭐 최고 책임자인 감독이 우선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코치들 또 기록하는 분, 선수들 어느 한 분야 어느 선수 하나다 코치나 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감독이 책임이지만 이거를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모든 사람들, 롯데 팀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책임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고 책임자는 있지만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90년대 초반에 삼성과 혜태가 경기를 하는데 그때는 투수 선발 예고제를 안 할 때예요. 그래서 삼성 측에서 이 라인업을 교환을 하는데 이게 노란 봉투에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 혜태 타이거즈에서 지금 자완이 나올지 우완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오늘 누가 선발이야 물어보고 자완이 나오면 우타자로 나인업을 쌓고 그걸 빼내려고 2개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경우는 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그 나인업을 써놓고 이대호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지명대타인 최준석 선수가 수비를 나간다는 것은 이건 주의력 부족이거든요. 네. 저는 다시 한번 네. 팀 내에서 한번 좀 뭐 이제 롯데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 다시 실수는 안 하겠지만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그러니까 돼요. 선수들도 그런 것 같아요. 경기 전에 너 오늘 수비 나간다? 이러면 그냥 그 전광판을 확인을 하지 않는 습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있지 않았을까. 봐요. 보는데 네. 이상하게 타순하고 이름 보는데 내 수비 위치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날 경기를 잘 보시면 최준수 선수는 글러브를 들고 있었어요. 네,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분명히 최준수가 오늘 3루 수비로 1루 수비로 나간다고 분명히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수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런 것도 있겠죠. 좀 경기를 들락날락하는 선수는 항상 내가 오늘 경기를 출장하나 안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네. 기존 뭐 중심 선수들은 이대호나 최준석 뭐 강민호 뭐 강민호 선수도 가끔 빠지고 전준호 이런 손아섭 특히 이런 선수들 안 하잖아요. 오늘 타순만 몇 번인가 보지 경기를 나가냐 안 나가냐 별로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선수들이 그냥 의뢰이 오늘은 그냥 여기 나가는 거예요. 또 사전에 오늘은 어디다 오늘 DH다 오늘 1루수다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오다를 제출할 때는 다르게 제출을 하고 네. 나가면서 그래서 미리 사전에 들었던 것은 듣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주의력 부족인 거죠. 사실. 뭐 저희도 뭐 생방송하면서 사실 또 그런 실수 있습니다. 네. 중계 방송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광주인데 대구 가 계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목요일 아니었다면서 갑자기 생방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정말 단순한 부주의로 인한 약간의 음. 실수였다고 보지만 또 야구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유성 가서야 되는데 서울 쪽으로 택시가 출발해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약간 S를 하기 싫으면 KTX에 몸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가 현장인 줄 알고 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S에서. 어떻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실수는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롯데가 또 이날 경기 패했기 때문에 조금 더 뼈아프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히나 4번 타자인 이대호 선수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타니 쇼헤이, 뭐 노경은과 오타니 쇼헤이를 섞은 이런 별명이라든지 조선의 4번 투수라는 별명을 얻은 노경은 선수 오랜만에 얻었던 선발 기회에서 또 뜻깊은 추억 아닌 해프닝을 만들게 됐기 때문에 올 시즌에 또 노경은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약간 해프닝이니까요. 또 전화위복되는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팬들의 질문도 다 소화를 해봤고요. 오늘 제가 주간 야구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좀 약간 더 하고 싶네요. 다음 주 한번 더 하세요. 아니 뭐 휴가를 일주일만 가서 하면 2주 정도 갔다 와도 되겠는데. 아니, 정우영 캐스터를 한 방에 잘라버려요. 아니, 처음에 2주 정도 간다고 얘기 들은 거예요. 정우영 아나운서가 이번 주 내내 쉬시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쉬는 휴식이신데 요 대타 자리 제가 또 약간 앉아보니 또 편하네요. 재밌습니다. 서재영 해설위원 저랑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주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제가. 조우영 캐스터가 있으면 남자끼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덜 부담스러운데 자꾸 쳐다보다가 제가 시선이 자꾸 딴 데로 가게 되고 네. 좀 그게 좀 있었어요. 그럼 저는 자리를 잘못 선택했네. 저기 앉았어요. 아니 근데 아까 카메라 감독님이 여기 앉으시는 분이 제일 말씀 많이 하신다고 요 자리는 많이 말씀하시는 분 앉으시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여기 3년째 여기 앉아 있거든요. 네,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누가 이 자리한테 또 나눌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야구 함께 했습니다. 순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 같고 더욱더 뜨거워지는 여름 날씨만큼이나 더욱더 치열해지는 야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간 야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주간 야구는 계속됩니다.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